평일의 중심,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수요일은 일주일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방송을 진행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질적으로 향상된 방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방송이라는 큰 목표 안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새롭게 30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신선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하구 여러분들 혹시 매일 저녁에 방송되는 DKBS 뉴스를 아시나요? 3개가량의 기사를 저녁 방송, 즉 6시에 매일 방송하는데요. 스포츠 뉴스는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스포츠 방송 올댓 스포츠에서 준비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코너였죠. 위클리 스포츠를 기존에 하던 방식처럼 편하게 전달해주는 것과 스포츠 뉴스식 2가지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올댓 스포츠!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단장 닐 헌팅턴이 강정호와 계약한 것이 행운이라 말했습니다. 메시가 어떻게 맨시티를 무찔렀는지 EPL 모든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프로농구 LG가 애국가 몸풀기로 비난을 받고 있는 제퍼슨을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스포츠 뉴스입니다. 피츠버그 지역 언론인 트림라이브는 15일 강정호에 대한 특집 기사를 스포츠면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강정호의 성장 과정, 메이저리그 진출 계기 등이 소개되어 있지만 피츠버그의 배팅 과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파이어리츠는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 했고 강정호는 그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을 내놓기까지 구단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고 2년 전부터 스카우터를 파견하는 등 최대한 꼼꼼히 탐색했습니다. 포스팅 금액과 연봉 협상 관련해서도 자신들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간 첫 번째 야수 강정호 선수. 그가 이번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강정호 선수의 멋진 활약이 기대됩니다. 2014-15 챔피언스 리그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지난 19일 바르셀로나가 맨체스터 시티를 꺾으며 8시즌 연속 8강에 진출했습니다. 현 시대 최고의 선수라 할 수 있는 리오넬 메시 선수는 후스코어드 평점에서 10점을 받았습니다. 명실상부한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준 메시는 라키티치의 결승골을 도우며 소속팀 8강 진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맨시티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함에 따라 첼시, 아스날에 이어 마지막 맨시티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모든 팀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더 이상 만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EPL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부진하는 이유를 3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리그 내부 순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력의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점과 뛰어난 외국인 선수들은 많지만 자국 선수들의 기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리그들에 비해서 전술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쉽지 않은 보수적인 전술 운영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이런 모습을 극복하고 다음 시즌부터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애국가 연주 때 몸을 풀어 논란을 빚은 데이본 제퍼슨에게 최고 수준의 자체징계인 퇴출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퍼슨은 18일 울산 모비스와의 4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 앞서 국민의례 때 몸을 풀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제퍼슨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와 기자회견 직전에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손가락 욕 사진을 올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LG는 평균 22.0점으로 득점왕에 오른 팀의 핵심 제퍼슨을 퇴단 조치했습니다. 이상 올댓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처음 방송에 도입한 스포츠 뉴스에 이어서 노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역시 저녁마다 방송하는 DKBS 뉴스를 읽을 때 사실 평소보다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이 스포츠 뉴스도 뉴스라고 제가 좀 긴장을 했네요. 그럼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4개의 기사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3월 17일) 날 올라온 기사는 오랜만에 반가운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소식입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국가대표 선발 명단을 최근에 발표했죠. 아시안컵에 이어서 차두리 선수가 마지막으로 선발되었고 이동구, 김신욱 선수는 다시 한번 제외되었죠. 이번에도 뽑힌 차두리 선수는 31일 뉴질랜드전에서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치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을 알려드리면 골키퍼의 갓진현, 김진현, 거미손, 김승규, 수비수에는 제2의 홍명보, 장현수, 창베스, 김창수, C리그의 칸나바로, 김영권, 베테랑 곽태휘, 리트리영표, 김진수, 차미네이터 차두리, 황태자, 김기희, 파이터 김주영, 밥차 윤석영, 미드필더에는 캡틴 기성용, 손날두 손흥민, 박지성의 후계자 김보경, 태클의 신 한국영, 남자른 암태희, 구박듀오 박주호, 구자철, 젊은 피 이재성, 스피드레이서 한교원, 푸른 심장 김은선, 마지막으로 공격수의 지참치 지동원과 군데렐라 이정엽 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그 다음날이죠. 3월 18일 기사 조회수 순위에서는 호날두 선수와 관련된 글이 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는데요. 스토이치코프 베일골 기뻐하지 않은 호날두 자살행위. 바르셀로나의 전설 스토이치코프가 호날두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팀 동료인 가레스 베일이 득점을 했는데 자신이 득점하지 못해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을 비판한 것입니다. 특히 그의 인터뷰 문장에는 인상적인 것이 있었는데요. 메시와 호날두는 다른 점이 있다. 메시는 펠레, 마라도나, 크루이프와 같은 선수들과 비교된다. 하지만 호날두는 오직 메시와 비교될 뿐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과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앞으로는 펠레, 마라도나, 크루이프와 비교될 수 있을지 그의 플레이에 주목해보면 될 듯합니다. 토요일은 류현진 선수가 어깨 긴장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류 선수는 3일 동안 공을 던지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류현진 선수가 올해 세운 목표가 많은 승수도 아니고 낮은 방어율도 아니고 200이닝인데 아프지 말고 꾸준히 출전해서
2015년 목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22일) 일요일에는 엘클라시코 프리뷰가 올라왔네요. 바르셀로나가 승리했다는 경기의 결과를 알고서 기사를 찬찬히 다시 살펴보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군요. 징계로 결장했던 풀백 다니엘 알베스와 호르디 알바가 라리가에 다시 돌아오는 바르셀로나와 중원의 에이스 루카 모드리치가 부상에서 돌아온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관전 포인트, 경기력이 물이 오른 엄청난 상승세의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최근 상대전적 우세에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하는 이점이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 것인가였죠.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사실 저는 그 전에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점쳤는데 제 예상대로 결과가 나와서 뿌듯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핵심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 MSN 라인의 활약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총 7개의 기사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관련 소식 1개에 역시나 가장 인기가 많은 두 종목이죠. 해외 축구 기사 3개, 해외 야구 2개에 이어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저희 방송에 등장한 종목, 농구 기사 1개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농구 소식은 반갑고 행복한 소식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지만 다음엔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위클리 스포츠 마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토크 난장판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학우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크 난장판 시간! 앞서 잉글랜드 프리미어 팀들이 모두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했다는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오늘의 토크 난장판 주제는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진출할 4팀은 어딜까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에서 소문자 영어 DKBS를 추가해주시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으로도 받으니까요. DKBS 페이지 들어오셔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 DKBS로 계속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받을 테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세요. 그럼 우선 제 생각을 먼저 말해볼게요. 제가 예상하는 4팀은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챔피언스 리그 8강 대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유벤투스,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의 우세를 점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이 팀들에 비해서 강력한 스쿼드를 보유하지 않았고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선 유벤투스와 AS 모나코의 경기를 보면 모나코가 아스날을 꺾고 8강에 진출하긴 했지만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유벤투스는 지그날 이두나 파크, 즉 도르트문트의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 상대를 3대0으로 격파하면서 세리에 A에서의 기세를 드디어 챔피언스 리그까지 이어갔습니다. PD님의 생각과 제가 사실 이번에 예상하는 4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바이에른 뮌헨과 FC 포르투 경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의 모든 사람이 뮌헨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도 마찬가지. 최근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바르셀로나가
첼시를 극적으로 꺾고 올라온 파리 생제르맹을 이기고 4강에 올라갈 것이라 다들 예상하시죠. 하지만 경기 예측의 차이는 바로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더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그건 바로 이번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우세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죠. 또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리턴 매치에서 복수를 하겠다는 동기부여도 대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 학우분들의 의견 살펴볼까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다들 비슷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뮌헨,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 혹은 뮌헨,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지네요. 가끔 뮌헨 대신 포르투를 꼽는 학우분도 계신데 그분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FC 포르투의 승리에 스포츠 토토를 걸어보세요. 혹시 맞출 경우 다시 돌아오는 금액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사설 토토는 하지 말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합법적인 토토를 즐겨봤으면 여러분들이 좋겠는 바람입니다. 자, 막 사연이 하나 왔네요. 읽어드릴게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같은 학교가 아니라 다른 CC 친구들과 다르게 보고 싶을 때 못 본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워요. 여자친구랑 자주 즐겨 듣던 로스트 스타스 키이라 나이틀리 버전으로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바로 저희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를 자꾸 못해서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울 텐데 노래를 듣고 달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댓스포츠 시즌2 지난 학기와 달리 저 혼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전과 다르게 위클리 스포츠를 스포츠 뉴스라는 포맷으로 재밌게 다뤄봤습니다. 물론 안 재밌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재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틀에 박히지 않는 방송 올댓스포츠 시즌2니까요. 이 방송에서 듣고 싶은 이슈나 특정 종목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페이스북 DKBS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주세요. 꼭 방송에 반영해서 특집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럼 학우 여러분들의 참여로 매주 특집 방송을 기대하는 아나운서 양성래, 이만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정원석,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